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 중 가장 생동감 넘치고 자유로운 영혼을 꼽으라면 단연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ENFP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언제나 한여름 밤의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고 다채롭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인간 리트리버, 무채색의 공간을 순식간에 축제장으로 바꾸는 분위기, 메이커, 꺼져가는 열정에 다시 불을 지피는 인간 스파크. 이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타인의 숨겨진 가능성을 기가 막히게 발굴해내고 특유의 전염성 강한 긍정 에너지로 세상을 무한한 모험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놀이터로 재해석하는 타고난 낙관주의자들입니다. 관습과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이들의 자유로운 춤사위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해방감을 선물하는 그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눈부신 미소와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 뒤에 가려진 짙고 서늘한 그림자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활력은 마르지 않는 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순간 현실이라는 딱딱한 바닥으로 추락할까 두려워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하는 피터팬의 처절한 생존 본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NFP의 내면 가장 깊은 곳, 그 찬란한 빛의 이면에는 누구보다 깊은 고독과 자기회의, 나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사랑하지만 정작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 헤매는 이들의 방황은 겉보기의 유쾌함보다 훨씬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내적 전쟁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슬픔에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슬픔은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라 여기며 가면 뒤로 철저히 숨기는 광대의 비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이게도 가장 높이 날아오르던 이 영혼들이 추락할 때는 완충지대 없이 가장 깊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자신의 진정성이 훼손되거나 꿈꾸던 미래의 가능성이 차단되었다고 느낄 때 ENFP는 단순히 우울해하는 수준을 넘어 영혼의 불꽃 자체가 꺼져버리는 듯한 칠흑 같은 암흑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날 수 없게 된 피터팬은 자신의 본질을 잃고 두 가지의 타락한 지옥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상처받은 내면의 감정을 외면한 채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처럼 외부의 성과와 자극만을 쫓아달리는 외향직관, 외향사고의 루프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를 잃고 과거의 망령과 사소한 현실의 디테일에 집착하며 병적으로 위축되어 어두운 동굴에 스스로를 가두는 내향 감각의 그립입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따뜻했던 이들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차갑게 식어가는지, 그 잿더미 속에서 어떤 절망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마침내 그 폐허 위에서 어떻게 다시 자신만의 불꽃을 피워올려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성격 유형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피터팬들이 다시 네버랜드를 넘어선 진정한 자신의 왕국으로 귀환하도록 돕는 치유의 지침서입니다. 1. 시련의 늪, 스스로 영혼의 스위치를 끄고 광대의 가면을 쓰다. 심장의 박동을 멈춘 채 오직 뇌의 회전과 손발의 움직임만으로 세상을 살아내려는 슬프고도 분주한 꼭두각시의 춤.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상태의 ENFP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이라는 캔버스 위에 의미를 덧칠하는 연금술사와 같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내향 감정이라는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나침반이 자리 잡고 있어 외부 세계의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옳다고 느껴지는 것들만을 선별해냅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ENFP의 열정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벼워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으며 자유로워 보이지만 방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타인과 깊이 공명하며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단순한 재미를 넘어 영혼을 올리는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주변에 따스한 영감을 불어넣는 진심의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시련이나 관계에서의 깊은 배신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의 앞길을 덮칠 때 이 아름다운 균형은 산산조각 납니다. ENFP는 밀려오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여리고 투명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생존을 위한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감정이
눈을 스스로 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너무 아파. 감정 따위 지금은 사치일 뿐이야. 그들은 고통을 직면하고 소화해야 할 내향 감정의 스위치를 강제로 내려버립니다.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울 자신이 없기에 차라리 내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아예 폐쇄하고 외부 세계로의 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흐르지 못하는 물이 썩어가듯 내면의 가치, 판단이라는 정수 필터가 제거된 ENFP의 행동은 급속도로 오염되고 경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무게추가 사라지자 그들의 정신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공허한 바람에 휩쓸립니다. 이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위험하고 소모적인 합선 회로가 작동합니다. 바로 외향 직관, 외향 사고의 루프입니다.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던 감정이 사라지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여과 없이 곧바로 행동과 성과로 튀어나가는 단락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운전자는 공포에 질려 있지만 멈추는 순간 뒤따라오던 우울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힐까 두려워 엑셀을 더 세게 밟습니다. 멈추면 죽는다. 생각하면 무너진다. 이 강박에 사로잡혀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벌이고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 웃음을 팔고 당장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성과나 타인의 인정에 목숨을 겁니다.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바빠 보이지만 실상 그 내면은 텅 빈 폐가와 같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이 커질수록 더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만 그럴수록 껍데기만 화려한 텅 빈 강정이 되어 바스라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에 빠진 ENFP가 겪는 첫 번째 비극, 영혼 없는 분주함의 서막입니다. 징후 1가짜 긍정과 보여주기식 과잉 활동. 2단계에 진입한 ENFP는 마치 긍정 회로가 고장난 로봇처럼 나는 괜찮아. 너무 행복해. 인생은 즐거운 거야. 라는 말을 주문처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에너자이저라고 부르지만 그 웃음은 눈가의 근육조차 움직이지 않는 정교한 사회적 가면일 뿐입니다. 내면의 깊은 우울과 마주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운 이들은 침묵과 고독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초단위로 쪼개어 스케줄을 빡빡하게 채우고 쉴 새 없이 약속을 잡아돌립니다. 이는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빈 공간을 두려워하여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패배자의 질주와 같습니다. 건강한 ENFP는 스스로 빛을 내지만 루프에 빠진 ENFP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반사판 없이는 빛나지 못합니다. 이들은 내면의 자존감 탱크가 바닥났기에 외부의 반응을 연료 삼아 자신의 존재를 간신히 연명합니다.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 밀려올 칠흑 같은 우울감이 두려워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SNS는 이들에게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화려한 파티, 힙한 장소, 행복해 보이는 셀카를 전시하며 타인의 좋아요와 댓글 숫자로 자신의 행복을 증명받으려 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 나 이렇게 바쁘고 잘 나가. 그러니까 난 불행하지 않은 거야. 맞지?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으면 자신이 세상에서 지워진 듯한 공포를 느끼며 더욱 자극적이고 과장된 게시물에 집착합니다. 모임에서는 누구보다 목소리가 크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광대를 자처합니다. 자신의 불안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욱 과장된 텐션으로 웃고 떠들지만 그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내면의 비명소리는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화장이 지워진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진 것과 같은 지독하고 서늘한 허무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들을 덮칩니다. 이들의 바쁨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지 않기 위한 도피성 활동입니다. 이들은 진지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깊은 사색이나 감정적인 대화가 시작되려 하면 본능적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가벼운 농담으로 상황을 희화화해버립니다. 진지한 얘기 딱 질색이야. 우울한 건 전염되잖아. 즐거운 얘기만 해. 친구의 깊은 고민 상담조차 다 잘 될 거야. 라는 영혼 없는 긍정으로 서둘러 덮어버립니다. 진지해지는 순간 마주해야 할 자신의 상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뇌를 끊임없는 쾌락적 자극에 절여버립니다. 의미 없는 숏폼 영상을 몇 시간이고 멍하니 넘겨보거나 게임에 몰두하거나 하룻밤의 가벼운 만남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이는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을 멈추게 만들기 위한 심리적 마취제를 투여하는 행위입니다. 멈추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아프니까 그들은 아프지 않기 위해 좀비처럼 계속해서 움직이고 소비합니다. 징후, 이 타인을 조종하려는 공격적 논리. 평소 그럴 수도 있지. 너의 생각도 일리가 있어라며 타인의 감정과 의견을 세심하게 배려하던 따뜻한 중개자. ENFP는 루프 상태에 빠지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권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독재자로 변질됩니다. 내면의 가치가 억눌린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덜 발달된 기능인 외향사고가 거칠게 전면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ENFP는 사람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치하고 사용해야 할 장기말이나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ENFP의 언변은 사람을 설득하고 고무시키지만 흑화한 ENFP의 언변은 사람을 찍어 누르고 조종하는 무기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직관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그것을 미성숙한 논리로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답답하게 굴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지금 감정 따위가 중요해? 그게 제일 효율적이잖아.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상대방이 그에 동의하도록 몰아붙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정적인 호소를 하면 그것을 멍청함이나 비효율로 규정하며 가차없이 묵살합니다. 공감 능력의 셔터가 내려갔기에 자신의 날카로운 말이 상대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비수를 꽂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팩트를 말했을 뿐이고 내가 상처받은 건 내 멘탈이 약해서야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공격성을 합리적 리더십으로 착각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통제하에 상황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강박적인 폭군의 모습입니다. 과정의 즐거움, 함께하는 의미, 사람 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이제 그들에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일 뿐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 성과, 지표, 타인의 인정과 같은 외적인 결과물에만 병적으로 매달립니다. 가장 순수하게 사람을 좋아하던 ENFP가 가장 속물적으로 변하는 단계입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에 나가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저 사람은 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까? 이 만남이 나에게 무슨 이득을 주지? 순수했던 관계를 철저히 비즈니스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로 변질시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내거나 필요할 때만 찾고 버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일은 무가치하다고 여깁니다. 깊이 있는 탐구보다는 당장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보여주기식 결과물에 집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결과가 뭔데? 라고 다그치며 숨막히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의 곁에는 성과는 남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그들을 아껴주던 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입고 떠나가게 됩니다. 징후 3끈기 부족과 책임 회피의 합리화. 2단계의 ENFP는 시작 중독자이자 마무리 무능력자가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의 도파민은 사랑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견뎌야 할 지루한 과정과 인내는 혐오합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버려놓고 뒷수습은 하지 않은 채 흥미가 떨어지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또 다른 자극을 찾아 떠납니다.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완성되지 못한 계획서, 지켜지지 않은 약속, 수습되지 않은 일들이 폐허처럼 쌓여만 갑니다. 문제는 자신의 끈기 부족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언어적 재능을 악용하여 그럴듯한 철학으로 합리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책임함을 예술가적 기질이나 자유로운 영혼의 숙명으로 둔갑시킵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9 to 6 같은 틀에 박힌 시스템은 안 맞아. 내 창의성을 죽이는 짓이야. 자신이 조직이나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특별하고 창의적이어서 평범한 시스템이 나를 담을 수 없다고 믿어버립니다. 이는 사실 끈기가 부족해 도망치는 패배자의 변명이지만 이들은 이를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이들에게 지루함은
죽음과 동의어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나 꾸준함이 요구되는 업무를 억압으로 규정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고리타분함으로 매도합니다. 결국 이건 내 길이 아니야라는 말은 진로 탐색이 아니라 조금만 힘들어도 회피해버리는 습관성 도피의 주문이 됩니다. 건강한 낙관주의는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지만 병든 낙관주의는 현실을 부정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들은 쌓여가는 청구서, 독촉장, 엉망이 된 인간관계 등 현실의 붉은 경고 등을 철저히 무시한 채 벼랑 끝을 향해 엑셀을 밟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야. 구체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이 막연한 운이나 기적에 기댑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며 차단해버립니다. 당장 눈앞의 즐거움과 새로운 가능성에 취해 삶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합니다. 카드값은 연체되고 약속은 펑크나고 방은 쓰레기장이 되어가지만 그들은 이 혼란 속에서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어라며 정신 승리합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파국이 닥치기 직전까지 현실을 외면하는 가장 게으르고 위험한 방임입니다. 이 폭주의 끝 먼지 쌓인 지하 감옥의 갇히다. 미래에 대한 찬란한 희망이 완전히 소거되자 무의식의 지하실에 유배되어 있던 열등 기능, 내향 감각이 좀비처럼 깨어나 의식의 조종관을 탈취하고 과거의 후회와 편집증적 강박으로 주인을 고문하는 상태, 외향직관과 외향사고의 루프가 태워버린 정신의 잿더미 위에서 마침내 ENFP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도래합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면 불안을 따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결국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번아웃과 함께 정신적인 셧다운이 일어납니다. 화려했던 조명은 꺼지고 무대의 커튼이 내려간 캄캄한 극장. 그 정막 속에서 평생을 무시당하고 억눌려왔던 ENFP의 최약체 내향 감각이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처럼 깨어나 의식을 장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드넓은 가능성의 하늘을 자유롭게 누비던 피터팬의 날개가 처참히 꺾이고 차갑고 습한 현실의 지하 감옥에 쇠사슬로 묶이는 형국입니다. 항상 내일은 더 멋질 거야를 외치던 미래지향적인 시선은 강제로 차단되고 시야는 발밑에 먼지 한 톨, 과거의 5.1에 고정된 채 좁아집니다. 이 단계에서 ENFP는 자아의 완벽한 전복을 경험합니다. 평소 그토록 유연하고 개방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융통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꽉 막힌 꼰대, 사소한 디테일에 목숨 거는 편집증 환자,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소심쟁이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알던 그 긍정적인 사람이 맞아?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본인조차 낯설어할 만큼 자신이 가장 혐오하던 모습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마주하는 공포. 이것은 ENFP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낯설고도 끔찍한 자아의 반란입니다. 세상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폐쇄 공포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의 간수가 되어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징후 1 과거의 실수에 대한 무한 반복 재생. 가장 건강할 때의 ENFP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라며 쿨하게 털어버리는 망각의 천재들입니다. 하지만 시그립 상태에 빠지는 순간 그들의 뇌는 고장난 타임머신이 되어버립니다. 억지로 고개를 돌려도 시선은 자꾸만 지나온 길의 가장 어두웠던 구렁텅이로 향합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도 까먹던 이들이 5년 전 친구에게 했던 사소한 말실수, 10년 전 면접장에서 떨었던 기억, 짝사랑에게 거절당했던 순간의 공기 흐름까지 4K 초고화질 영상처럼 생생하게 복원해냅니다.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으로 돌아가 그 고통을 현재 진행형으로 다시 겪는 자발적 고문에 가깝습니다. 평소 인생은 개척하는 것이라 믿던 이들이 2단계에서는 운명론적 패배자가 됩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과거의 특정한 사건 하나에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합니다. 그때 내가 그 파티에 가지만 않았어도, 그때 그 전공을 선택하지만 않았어도, 과거의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지금의 불행을 만들었다는 망한 인생의 시나리오를 집필합니다. 자신의 기억 저장소에서 성공한 기억은 모조리 삭제하고
오직 실패한 기억과 상처받은 기억만 선택적으로 인출합니다. 추억은 힘을 주는 앨범이 아니라 너는 원래 안 될 놈이었어라고 속삭이는 증거자료가 되어 자존감을 난도질합니다. ENFP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상상력이 자신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평소 우리가 땡땡한다면 어떨까? 라며 미래의 긍정적 가능성을 열던 만약에라는 마법의 단어가 이제는 과거를 향한 끔찍한 가정법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잡았더라면, 이미 흘러가 버려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놓고 수만 가지의 더 나았을지 모르는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상상 속에 가지 않은 길은 꽃길로 포장하고 현실의 나는 진흙탕에 있다고 비교하며 스스로 비참함을 극대화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정작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력은 마비됩니다. 머릿속은 시끄러운 후회로 가득 차 있지만 몸은 침대에 묶인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지배합니다. 징후 이 건강염려증과 신체적 감각에 대한 집착, 평소 밥 먹는 것도 까먹었어 라고 할 정도로 육체적 감각에 무딘 채 정신적 유의를 즐기던 ENFP가 2단계에 들어서면 갑자기 자신의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거대하기에 그 공포를 회피하고자 자신이 확실하게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신체 감각과 물리적 환경으로 불안을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인 고통을 신체적인 문제로 치환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입니다. ENFP의 가장 큰 무기인 풍부한 상상력이 이번에는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던 상상력이 최악의 질병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데 오용됩니다. 가벼운 소화불량을 위암 말기로, 찌릿한 편두통을 뇌종양으로, 손떨림을 파킨슨병으로 비약시킵니다. 몸이 이상해. 이건 분명 큰 병의 전조 증상이야. 난 이제 끝났어. 인터넷 검색창에 밤새도록 증상을 검색하며 자신의 병을 스스로 확진하고 시한부 환자의 비련에 잠깁니다.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자신의 심장 박동수, 체온, 호흡의 깊이 등 자율신경계 반응을 1분 단위로 체크합니다. 몸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병원 쇼핑을 다니거나 건강보조식품에 집착하는 등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낭비합니다. 이는 내가 실패한 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아프기 때문이야 라는 도피처를 만들기 위한 무의식적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거시적인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ENFP는 그 보상심리로 자신의 손이 닿는 아주 미시적인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듭니다. 평소 정리정돈과는 거리가 멀던 사람이 갑자기 책상 위에 펜을 각도 맞춰 정렬하거나 수건을 칼처럼 각 잡아서 개는 등 강박적인 정리 습관을 보입니다. 설거지 순서가 바뀌거나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마치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지만 적어도 이 책상 위만큼은 내 뜻대로 돼야 해. 이는 거대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공포를 잊기 위해 눈앞에 먼지 한 톨이라도 지배하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들이 맞추고 있는 줄과 각은 단순한 청결함이 아니라 무너지는 자아를 지탱하기 위해 쌓아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입니다. 징후 3폐쇄성과 소심함, 우울한 은둔. 가장 건강할 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를 외치며 누구보다 먼저 문을 박차고 나가던 ENFP가 2단계에서는 스스로 세상의 모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더 이상 모험의 장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위험한 지뢰밭일 뿐입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과 패배주의가 사고를 지배하면서 그들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벽한 고립을 택합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서 삭제되기를 바라는 듯한 아주 우울하고 병적인 은둔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즐기던 모험가는 사라지고 변화를 극도로 공포스러워하는 겁쟁이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도 실패하면 어떡해? 라는 공포에 질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람을 좋아하고 에너지를 얻던 ENFP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탑니다.
친구들의 걱정 섞인 문자조차 압박으로 느끼며 스마트폰을 꺼두거나 SNS 계정을 비활성화하기도 합니다. 타인과 마주하면 자신의 초라함이 들킬까봐, 혹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철저히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신념이 됩니다. 활동 반경은 방 한 칸으로 축소되고 그 좁은 공간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요새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요새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낯선 행복에 도전하느니 차라리 익숙하고 안전한 불행을 끌어안고 사는 편이 낫다고 타협해버린 슬픈 상태입니다. 새로운 자극을 혐오하게 된 ENFP는 뇌를 쓰지 않아도 되는 단순 반복 행위에 집착합니다. 이는 내향 감각이 가장 부정적으로 발현된 형태인 무의미한 루틴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조차 스트레스로 느낍니다.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는 옛날 시트콤이나 예능 프로를 하루 종일 멍하니 봅니다. 혹은 며칠 내내 똑같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미각적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씻지도 않고 입던 옷을 며칠째 입으며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 개념을 지워버린 채 그저 숨만 쉬며 오늘을 버티는 좀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찬란한 무지개색으로 빛나던 피터팬의 날개는 먼지가 쌓여 잿빛으로 변했고 그들은 안에서 걸어 잠근 문 뒤에서 스스로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3. 회복의 열쇠. 멈춰서서 내면의 아이와 대화하라. 무너져 내린 ENFP를 구원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넌 할 수 있어. 다시 날아보자. 라는 희망찬 응원이나 나가서 기분 전환 좀 해라는 활동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연료가 바닥난 채 억지로 엔진만 공회전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타인의 섣부른 격려는 오히려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드는 소음이자 압박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활동과 자극이라는 덧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완벽한 정지와 내면으로의 침잠이라는 뺄셈의 미학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외부 세계의 신호를 수신하느라 과열된 안테나를 너무 오랫동안 켜두었습니다. 타인의 기대, 세상의 유행, 눈앞의 성과들을 좇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당신 자신의 목소리는 잡음 취급하며 묵살해왔습니다. 이제 그 폭주하던 레이더를 강제로 끄고 당신이 그토록 외면했던 당신의 부기능, 내향 감정을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묻는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깊은 고요 속에서 오직 당신,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이 지금의 독소를 해독할 유일한 길입니다. 생각하기를 멈추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이것은 도태가 아니라 더 높고 멀리 날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지금부터 길 잃은 피터팬이 다시 네버랜드가 아닌 진정한 자신의 왕국으로 날아오르기 위해 거쳐야 할 치유의 의식을 시작합니다. 스텝 1. 멈춤에 미학. 도망치지 말고 직면하라. 가장 먼저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미션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새로운 프로젝트, 약속, SNS 알림 등 외부 자극이 주는 도파민에 절여져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더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은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켜져 있는 러닝머신 위에서 내려오는 법을 잊어버려 탈진 직전까지 땀을 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진하고 있다는 착각을 멈추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전원 차단입니다. ENFP인 당신에게 혼자 있음은 종종 버림받음이나 지루함으로 오역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고독이라는 VIP 병실에 입원해야 할 때입니다.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단순히 무음 모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당신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두십시오. 타인의 화려한 일상, 세상의 뉴스, 친구들의 연락, 이 모든 외부 데이터는 지금 당신의 회복을 방해하는 노이즈일 뿐입니다. 외부의 소리가 차단되는 순간,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이명처럼 내면의 불안과 비난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소리가 무서워 다시 핸드폰을 켜고 싶겠지만
버티십시오. 그 소란스러움은 당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아이가 지르는 비명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환부를 정확히 짚어낼 냉철한 의사입니다. ENFP는 슬픔조차 이것도 성장의 밑거름이야 라며 억지 긍정으로 포장하는 데 선수입니다. 하지만 상처, 난 다리로 웃으며 달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유독한 긍정주의의 가면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불안, 슬픔, 질투, 분노, 열등감. 그 끈적하고 어두운 감정들을 나쁜 것이라 치부하며 긍정의 페인트로 덧칠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나는 지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외롭구나. 나는 친구의 성공을 보고 질투를 느꼈고 그런 내가 찌질하게 느껴져서 괴롭구나. 도망치지 않고 그 감정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십시오. 울고 싶다면 탈진할 때까지 목 놓아 우십시오. 욕을 하고 싶다면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골문 상처는 덮어둔다고 낫지 않습니다. 찢고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당신의 영혼을 오염시켰던 가짜 긍정을 씻어내리는 정화수입니다. 스텝 2. 진정성 회복 무엇이 아닌 왜를 물어라. 효율성의 가면을 벗고 당신의 심장이 뛰는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할 시간. 루프와 그립 상태에서 당신은 삶을 마치 해결해야 할 과제처럼 대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남들보다 빨리 성과가 날까?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길일까? 라며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와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당신을 점점 더 공허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질문의 방향을 180도 돌려야 합니다. 당신의 고유한 본질인 내향 감정을 가동하여 고장난 삶의 나침반을 다시 당신의 북극성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법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ENFP인 당신은 본능적으로 타인을 의식하는 퍼포머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록만큼은 관객이 없어야 합니다. SNS에 올릴 감성 글귀가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읽을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비밀 일기를 쓰십시오. 수정하고 지울 수 있는 키보드 대신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행위는 당신의 뇌와 심장을 더 깊게 연결합니다. 문법이 틀려도 좋고 악필이어도 좋습니다. 논리가 아닌 감정의 흐름대로 적어 내려가십시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돈 때문인가? 타인의 인정 때문인가? 아니면 내 가슴이 시켜서인가? 지금 내가 쫓고 있는 이 목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사회가 주입한 욕망인가? 이 선택이 나의 핵심 가치관과 부합하는가? 이 치열한 자문자답의 과정은 덧칠된 페인트를 벗겨내고 당신의 영혼이 가진 본연의 색채를 되찾는 자아복원 작업입니다. ENFP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울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내가 밝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라는 두려움이 당신을 광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이 두려움을 깨부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백 명의 얕은 지인보다 당신의 어둠을 감당해줄 단 한 명의 안전기지가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당신의 가장 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나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 겉으로만 웃고 있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 나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아. 무서워. 당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놀랍게도 당신이 눈물을 보일 때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안아줄 것입니다. 비로소 당신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만 가치 있는 광대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둠을 공유할 때 관계는 더 깊은 빛을 냅니다. 스텝 3. 건강한 현실 감각, 작은 성취로 뿌리내리기. 내면의 가치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았다면 이제는 건강한 방식으로 현실과 화해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현실은 도망쳐야 할 지루한 감옥이거나 당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은 당신의 이상을 피워올릴 비옥한 토양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태풍에 쉽게 뽑혀나갑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세상을 뒤집을 혁명 대신 오늘 당장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십시오. 무기력은 거대한 바위와 같아서 밀어내려 하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날카롭고 작은 송곳으로 한 점을 계속 때리면 결국 금이 가고 깨지게 됩니다. 그 송곳이 바로 마이크로 성취입니다. 추상적인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 때 몸을 움직여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어지러운 책상을 정리하거나 밀린 설거지를 뽀득뽀득 닦아내거나 쓰레기 봉투를 묶어 내다 버리십시오. 내가 닦으니까 깨끗해졌네. 이 단순하고 즉각적인 시각적 피드백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무력감을 나는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어라는 효능감으로 바꿔줍니다. 상상이 아닌 현실의 내 손으로 무언가를 통제했다는 그 감각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안 해라는 완벽주의를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1시간 운동이 힘들다면 5분 스트레칭이라도 하십시오. 책 한 권을 다 읽지 못하겠다면 딱 한 페이지만 읽으십시오. 0과 1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작은 일들이 모여 당신의 자존감이라는 계단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ENFP인 당신은 종종 정신의 고양감을 위해 육체의 돌봄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갈 곳을 잃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깃들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붕괴된 생활 리듬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루틴은 군대식 통제가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이자 리듬입니다.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 햇볕을 쬐며 걷는 것, 이 기초적인 생존 활동들이 당신의 세로토닌을 정상화시킵니다. 몸이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차오르면 요동치던 감정의 파도는 자연스럽게 잔잔해집니다. 마음이 괴로울 땐 몸을 돌보고 몸이 괴로울 땐 마음을 돌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라는 베이스 캠프가 마련되어야 당신은 다시 저 드넓은 가능성의 세계로 모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재기의 첫걸음입니다. 긴 글을 통해 우리는 당신이 왜 그토록 숨가쁘게 달렸고 때로는 낯선 타인처럼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병약한 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는지를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자기 혐오의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였음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시련 앞에서 유독 크게 방황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당신이 남들보다 나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누구보다 세상에 숨겨진 가능성을 사랑하고 사람의 선함을 믿으며 그 안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꽃을 품은 고결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남들보다 수십 배 더 선명한 고해상도로 받아들이는 축복이자 형벌인 재능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절망은 그토록 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타버린 숲에서도 가장 먼저 잿더미를 뚫고 초록의 새싹을 틔워내는 경이로운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당신을 둘러싼 칠흑 같은 어둠과 무기력은 당신의 빛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은은한 빛을 내기 위해 잠시 호흡을 고르는 영혼의 겨울잠일 뿐입니다. 멈춰있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늘을 날던 피터팬이 땅에 내려와 두 발로 걷는 법을 배울 때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흙의 감촉을 배우고 현실의 중력을 견뎌낼 때 비로소 그는 철없는 소년이 아닌 성숙하고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당신이 겪은 시련의 시간들, 그 찢어지는 듯한 후회와 고독의 밤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들은 당신을 타인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명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대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부디 당신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속도가 아닌 당신만의 리듬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계절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신은 바람에 휩쓸려 정처 없이 떠다니는 깃털이 아니라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나침반을 쥐고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튼튼한 날개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긴 방황을 마치고 돌아온 당신을 환영합니다. 환상 속의 네버랜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진실한 당신이 직접 발딛고 세운 현실의 왕국에서 다시 피어날 당신의 불꽃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결국 다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완전하고도 경이로운 세상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당신 자신을